이번 이야기는 미스테리, 기묘한 이야기, 우때 S 자연강전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시큼한 내음이 풍기는 화창한 봄날, 두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네리아의 종착역에서 세비스와 브라함은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물씬 느끼고 있었다. 자네, 혹시 그 소식 들었나? 외계에 우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았다는 그 기사 말이스. 그런 것에 감시 없다란 걸 누구보다 자네가 잘 알잖나.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공상에 일절 관심 없네. 아무튼 들어보게. 우리가 비슷한 행성이 있는데 그 크기가 우리 행성의 5분의 1이라네. 그곳에도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몹시 궁금하네. 아마 살아있겠지. 설령 그 행성이 아니더라 해도 어딘가에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유기체가 존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 그건 그렇고 이번 의장 선거에 출마한 자네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 잘 모르겠지만 순탄하게 잘 치러내고 있다고 하더군. 아마 그가 이번 의장에 선출될 걸세. 근데 하늘에 왜 먹구름이 짙게 끼었나? 무언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나는 잘 모르겠네. 기분 탓이겠지. 4945년 8월 25일 컴퓨터를 질비하게 꽉 들어찬 강당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사람들의 긴박한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중에 멋스럽게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심각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골똘히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뭔가 생각난 듯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뭐라 바삐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뷰에타! 어린 친구야! 자네가 이번 의장 선거에 선출될 거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기어이 연구팀 의장이 되었구려. 축하하네! 그래 브람, 오랜만에 만나는군. 그간 잘 지냈나? 말해 무엇하나!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겐가? 잘 듣게 오랜 친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자네만 알아두길 바라네. 곧 우주여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것일세. 그 비행 티켓을 미리 구매해 두시게. 그 1년여간의 우주여행 티켓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형편에 그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나한테는 없네. 아마 그 티켓 한 장이면 여지껏 내 모은 재산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걸세.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게 친구. 자네도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걸세. 우리와 비슷한 행성 발견 말일세. 물론 알고 있지. 근데 대체 그것이 티켓이랑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 확인되지 않는 행성에서 문제가 있네. 믿기 어렵겠지만 그 행성은 내 핵에 존재하지 않네. 우주의 펄물로 단순히 얼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행성이었네. 연구팀의 자료가 오류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행성은 앞으로 석 달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충돌할 위기에 놓여져 있네. 뭐?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이리 평온한데 자네 혹시 제정신인가? 이 사람아, 그게 내가 극비에서 자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나? 잘 생각해보게. 이번 1년 우주여행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단 1년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자그마치 50배나 값이 올랐네. 언론에서는 호화 여행으로 둘러대고 있지만 이건 작년과 똑같은 여행이라 말세. 이건 비단 1년의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이야. 내가 알기로 200년은 그 비행선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알고 있네.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 행성에 안착해 새로운 삶을 이뤄낼 수 있을 걸세. 믿기 어렵네 친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튼 내 말 잘 알아들었다며 어서 티켓을 구매해두게 친구야. 알았어. 하지만 내 가족들과 친지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네도 가족이 있지 않는가? 비웨타는 깊은 한숨을 내뱉고 고개를 푹 숙였다. 복잡한 심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이건
내 목숨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정보일세. 이걸 자네한테만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네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네. 부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자네만 알고 있어주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네. 4945년 9월 20일 새벽 2시가 다 되었건만 한적할 줄 알았던 도시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곳에선 거대한 단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고위급 간부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수십여 명 모여져 있었다. 그 뒤에는 부티가 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다. 가족 단위로부터 친구, 애인,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있었다. 미안하네 친구. 단상 끄트머리의 한 남자가 단상 밑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은 탓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고래고래 내지르고 있었다. 불아! 자네 실세했구려! 이런 비행선도 타고 말일세! 이건 내 전재산을 들여서 가는 비행선일세. 자네도 데려가고 싶지만 미안하네. 뭐가 미안한가? 나는 자네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성품이 못되네.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정말 부럽네 부러워. 하지마. 자네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티켓을 구매하게. 아이스, 나는 이런 것에 일체 관심이 없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때 위에서 거대한 물체가 그들 머리 위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 물체가 얼마나 큰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거대해서 수많은 인파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말로만 듣던 고가의 우주 비행선을 보고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분들부터 기내 입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신분증을 포함한 구매 증명서와 티켓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사람들은 몸통이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튜브에 실려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하나둘 거대한 우주선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브라함의 차례가 오자 브라함은 뒤를 돌아 세비스에게 미안하네 라고 연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 탓에 둘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브라함을 비해 이러한 사실을 알린 만무와 세비스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다. 미안하네 친구야. 부디 그들의 자료가 오류였기를 바랄 뿐이네. 4945년 10월 28일 기내의 창가에서 브라함은 자신의 행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떨어진 건지 자신의 행성은 주먹만큼 작아 보였다. 그 주위로 그의 친구인 비유에타가 다가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나도 이 사실이 오류였으면 하고 말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행성은 우리 행성과 충돌할 거라고 나와 있었네. 안타깝구만. 그 세비스라는 친구. 자네한테도 미안하구만. 뭐가 말인가? 자네에게 마음의 짐을 남긴 것 같아 죄스럽네. 당치 않네. 날 이렇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넨 모를 걸세. 제발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면. 4945년 10월 29일 이제 그 의문의 행성과 본인들의 행성이 나란히 보일 정도로 그 행성은 가까이 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비행선은 여행 목적의 비행선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비난에서 배제되었다. 고양이 행성에서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이 사실을 인지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도피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주선은 오래가지 못했다. 임시 방편인 셈이었다. 그렇게 우주여행을 가정한 비행선 외에도 소규모의 사람들만으로도 이루어진 우주선 여행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분한 시민들에 의해 계획됐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그들이 타고 갈 비행선은 남아있지 않았다. 종말론자들을 비롯한 회의론자들은 그마저 남아있던 탈출선들을 테러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도주를 막았고
어느 누구도 운명을 바꾸거나 거스를 수 없다며 의수됐다. 마침내 거대한 괴 행성은 그네들의 행성이라 불리우는 네고시스와 그렇게 충돌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브라움과 비우에타를 포함한 객실의 승객들이 지켜보았다. 몇몇은 눈물을 걸썽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돌 직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네고시스는 거대한 검은 행성이 되어버렸다. 검은 연기로 가득한 듯한 그 행성 속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 보였다. 이미 비우에타가 의장직과 더불어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직속연구팀은 그 행성을 발견한 즉시 수년 동안 네고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들의 종말을 대비해본 행성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덕분에 기적적으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 네고시스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본래의 모습이라고 해봤자 전면이 물로 가득 찬 형태였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고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100살이 다 된 청년부터 200살이 넘는 노인까지 객실 안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하고 있었다. 끝없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시간 앞에 차례차례 무뎌져 갔고, 비우에타 또한 애는 아니었다. 축배를 든 비우에타는 서둘러 브라움을 찾아 연신 고개를 돌려댔지만 어디에도 브라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고향 행성을 보며 환희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선내 어두운 구석에서 브라움만이 무거운 표정으로 한 채로 침묵하고 있었다. 티 한 점 없는 파란 행성을 바라보며 브라움은 생각했다. 대체 물밖에 없는 저런 곳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브라움은 벅차오르는 감정과 짓눌리는 현실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기사 제목: 지구와 비슷한 골디락스 행성에서 생명체 살 확률 100%. 새로 발견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100%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교수인 스티븐 보그트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 글리제 581G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100%라고 장담했다. CNN 방송이 지난 30일 보도됐다. 이 행성의 기후와 중력도 지구와 비슷하다며, 특히 지구의 양극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며 이 행성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또한 글리제 581G 그 행성은 지구 크기의 5배나 해당한다며 이 같은 소식을 추가로 전했다. 영국 그리니치 왕립천문대 천문학자의 엘리자베스 커닝햄도 글리제 581G 표면에 물이 가득함이라며 이는 생명체 발견을 위한 첫 단계라고 전했다.